그 언론들 중에 일본이 지금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 눈치채는 언론은 없었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본판이 외신 기반의 언론사답게 이 문제에 대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눈치챈다 한들 이미 늦은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수출 규제로부터 3개월 돌아오지 않는 한국인, 사라진 낙관론과 나가사키 오이타의 큰 타격, 그리고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일본의 JR 규슈 고속선을 운영하는 미즈노 사장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하면서 8월 연휴 기간의 승객은 일본인이 30%, 한국인이 70% 감소했는데 예약 상황을 보면 10월과 11월에도 비슷한 추세이고 한일 갈등이 시작된 7월 이후 승객이 급감한 뒤로 SNS를 통해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미즈노 사장은 말합니다. 또한 후쿠오카시의 대형 상업시설 캐널시티 하카타에는 짧은 여행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여행 스타일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주의를 신경 쓰다 보니 SNS에 사진을 올릴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오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즈노 사장은 한국 여행객에 대해 평소 젊은 고객 그룹이 중심이었고 한국행 비행편을 보면 여행용 가방과 돈키호테 봉지를 든 여행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고객이 적어지고 업무상 출장 온 비즈니스맨들만 눈에 띈다며 한국인 여행객들의 유형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규슈, 후쿠오카, 대마도 등의 피해 사례와 구체적인 피해 수치를 언급한 뒤 한국인의 일본 여행 보이콧은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에 규슈 관광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먼 사태, 동일본 대지진, 독도 문제,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많은 지진이나 재해 또는 정치 문제가 있어 왔으나 그때마다 회복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번에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길어질 것 같다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새어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반론으로 규슈대학 다카하시 교수는 재해가 원인인 경우는 안전하다고 납득만 시켜주면 손님은 비교적 빨리 회복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는 다른 경우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카하시 교수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서는 일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여행사들이 경영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여행사들의 요청에 따라 규슈 관광을 추진하는 규슈 관광 촉진 기구를 운영하거나 지사가 직접 한국에 일본은 안전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이 일본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힘들 텐데도 아직까지 그쪽에서 먼저 캠페인을 해달라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아직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점이 재해로 인한 부분과 다른 점이라고 언급합니다. JR 규슈 고속선의 미즈노 사장도 지금까지는 3개월, 길어도 반년 만에 회복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며 사실 한국의 추석 명절 기간의 휴가로 한국인 여행자가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한국인 여행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개해드린 이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언론은 한일 간의 관계 회복으로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은 지속적인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와 일본 정부의 판단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큰 착오를 한 부분이 바로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극렬한 저항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국가 간 외교나 정치에 관심이 덜하던 10대, 20대 등의 한국의 청소년들과 젊은 층에게까지도 일본이 어떠한 국가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지금의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텐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젊은 층은 향후 수십 년간 일본과의 관계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이번 사태가 그들에게 준 영향은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인데 최소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젊은 층들의 뇌리에 새겨진 일본은 그리 아름답지도 않고 따뜻한 이웃나라도 아닐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한국과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기에 연쇄적으로 한국의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반면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과 관련한 인권 탄압 문제로 중국의 영상 감시 기술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한화 테크윈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영상 감시 시스템 제조업체인 한화 테크윈이 글로벌 선두 업체들인 중국의 하이크비전과 다화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최대한 활용해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제재가 미국이 화웨이에 가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긴장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글로벌 선두인 중국의 이 기업들은 올해 초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미국에서의 판매 감소를 보고 있다고 2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로이터 통신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화 테크윈의 모회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한 이후 감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소비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는 이에 대해 미국 영상감시연구소의 설립자인 존 호노비치가 한화테크윈이 최근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득을 봐야 하며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인 한화테크윈은 다화와 하이크비전의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전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북미 시장의 5G 구축에 있어서도 이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던 중국 기업 화웨이가 경쟁에서 사라지면서 삼성과 같은 다른 한국의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다시 차려진 미중 무역 협상의 테이블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입고 있는 피해와 기회 손실도 더 가중될 것이 자명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한국 기업들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